안녕하세요. 알찬 방송 그리고 밝은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호크입니다. 저는 사실 잘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2021년 11월부터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초에는 이제 유튜브라는 것도 같이 겸해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번 여러 지금 몇 년 동안의 흐름이 사람들은 모든 사건들이 그냥 우연히 어쩌다 일어난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철저한 오래된 마스터 플랜 계획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는 또 다른 기축통화의 과도기로 건너가는 패권전, 그걸로 인해서 모든 지역적 분쟁과 또 미국 연준과 경제 정책들이 그걸 위해서 어떤 식으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드라이브 되는가를 개인적으로 인문학적인 지적인 호기심에 제 나름대로 혼자만 보려고 매번 기록해오던 블로그가 공개로 돌아가면서 사람들한테 조금씩 아는 사람만 알게 되었고, 그러다 이제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듣겠지 하고는 유튜브로 옮겨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이틀은 경제 채널임에도 불구하고 국제 정세를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배후 금융 세력들이 국제적인 정치, 외교, 경제, 금리 결정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이번 패권전 마스터 플랜에 맞춰서 그거를 드라이브 해가는가, 요거를 항상 짚어가기 때문에 경제 채널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전쟁 얘기 많이 나오고, 때로는 외교 얘기 많이 나오고, 때로는 이게 밀리터리 채널인가 할 정도로 이상한 얘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어떤 이념이나 진영 논리에 함몰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가감없이 모든 것을 관찰하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얘기들을 쓰다 보니까 제가 중국이나 이런 적성국에 대해서 이제 작용이 되는 미국과 G7의 어떤 그 숨겨진 이면 같은 거를 다루는 영상에서는 댓글들이 상당히 과격하게 달립니다. 이 빨갱이냐? 너 지금 조선족이냐? 중국에서 왔냐? 참 순진한 놈이다. 미국이 아니라 그럼 중국이 패권을 잡으면 어떤 세상이 될지는 상상이나 해봤냐? 라고 저를 굉장히 빨갱이라고 부르면서 제가 아니라고 아무리 변명을 해도 친중파 아니면 빨갱이일 것이라고 낙인을 찍습니다. 그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의 기축통화 패권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돼서 잘 될 거다, 이런 마스터 플랜이 잘 진행되고 있다, 그런 영상을 찍으면 그 밑에는 미국 그렇게 빨아줘서 헐겠다, 아주 미국이 미친놈 취급을 하는 댓글이 또 달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 사람들은 이제 스스로 어떤 생각하고 자기가 시간을 들여서 뭔가 자기의 지식으로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하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이 요즘처럼 책을 안 읽는 시대도 없고, 요즘처럼 자기가 뭘 공부하기보다는 누군가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짧은 시간에 15분이나 10분으로 요약을 해서 전해주는 것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가감없이 비판없이 받아들이고, 심지어 여기서 이 정부에서 어떤 게 더 잘못됐나, 아니면 내가 뭘 더 알고 싶다 하면은 자기가 직접 검색하고 찾아보고 노력하는 교차 검증의 노력을 안 하는 사람이 반입니다. 50%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정보를 맨날 자기가 접하는 자기 입맛에 맞는 뉴스 채널이나 아니면 SNS에서만 전부 받아들이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또 쉽게 세뇌되고 선동당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영상을 만들면 어떨 때는 저의 그 하나의 일면만 보고서 자기가 듣고 싶은, 심지어 영상이 길다고 빨리 감기를 하거나 앞에만 듣고 뒤에는 어차피 뻔한 소리지 라고 얘기를 하면서 뒤에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도 이놈은 빨갱이 친중파, 어떤 영상에서는 아주 친밀한데 그냥 뼈가 썩을 정도로 친밀하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하는 겁니다. 또 그래서 어쩌라고, 나는 경제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그런 얘기는 우리도 다 아는 거고
이제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지, 내가 어디서 돈을 벌지, 그 얘기나 한번 해봐라 라는 식으로 세 줄 요약해서 빨리 가져와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2년 넘게 블로그에 글을 쓰고 영상을 또 유튜브에 만들면서 매번 시장의 모습, 자산시장의 모습, 그것이 어떻게 되고 있고 실제 모습은, 진짜 숨어있는 계획은 뭐고, 그래서 앞으로 분기별, 반기별로 어떤 방향으로 드라이브하고 갈 거다, 또 국제 정세에는 이런 일이 터질 거다라는 거를 쉼없이 써오고 쉼없이 영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예. 블로그에서 유튜브로 넘어오면서, 사실 유튜브는 중간에 시작했지만 이미 제 채널에 들어가 보시면 영상이 280개가 있습니다. 각각의 영상은 최소 30분에서 1시간 반짜리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다 제가 날짜를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떤 정책이나 경제, 그 다음에 또 어떤 사건에 대해서 저의 영상 하나만 보고 입맛대로 판단하시고 결정 짓고 또 평가까지, 부지런하게 평론까지 내리시기 전에 한 번 더 제 채널에 들어가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제목과 날짜를 보고 한 번 더 찾아보시고 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얘가 전달하고자 하는 뜻은 이런 뜻이구나 라고 조금 더 노력을 해보시는 그런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이 전쟁에 대한 얘기, 특히 이란 전쟁에 대한 얘기, 하마스 전쟁에 대한 얘기는 항상 그렇습니다. 처음에 얘기를 꺼내면서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욕을 먹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랬고요. 넌 러시아 푸틴 편이냐 하면서.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별다른 사실들이 알려지고 사람들의 여론도 바뀌면서 이제는 예전보다 그런 비난이 적고, 그래서 저도 용기를 내서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얘기를 지금 시리즈로 짧게 간략하게 요약해서 한 번 더 지금 쏟아낼 뿐입니다. 지금 이 이란 시리즈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채널에서 작년부터 여러 가지 얘기가 됐던 것을 다시 한번 지금 새로운 이란과 이스라엘이 정식으로 맞붙기 직전에 어떻게 왔었나 다시 한번 요약해서 복습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래서 그런 건 다 아는 얘기니까 다음 경제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얘기나 해봐라 하는데, 궁금하시면 그 얘기 다 있습니다. 경제 채널입니다. 다 지금까지 280개 영상이 있고요. 제가 이제 또 영상에서 잠깐, 그리고 지금 이 이란 시리즈는 국제정세, 지금 전쟁에 대해서 다루는 거라서 경제 얘기는 그리 나오지 않습니다. 경제가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문제에 대한 어떤 저의 어떤 관점, 뷰가 한 번 더 궁금하다 하시면은 제 채널에 와서 그 영상을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란 전쟁 4부 마지막 편입니다. 프롤로그까지 해서 총 5편의 시리즈가 오늘 끝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것처럼 사실 이 극렬 시오니즘 원리주의의 지지를 받는 네타냐후 정권은 미국이 기축통화 패권을 위해서 중동에서도 새로운 긴장 상태를 미리부터 조성하고 싶었지만 워낙에 말이 통하지 않는 꼴통이었고, 마치 금융 세력이 트럼프를 꺼리는 것과 지금 차라리 바이든을 계속 가져가고 싶은 그거와 똑같은 이유입니다. 네타냐후는 통제가 안 되고, 사실 기축통화 패권전에 보다 중요한 흐름보다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팔레스타인 인종 말살, 홀로코스트 청소, 그리고 자치지구 다 몰아내거나 완전히 자기들이 그 땅을 이스라엘 안에서 이제 유대인들끼리만 다 확보가 되는 그 지상성전이라는 과업을 달성하는 걸 더 1차 우선 목표로 둘 거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 기축통화 패권전에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기보다는 똥볼을 찰 가능성도 크다 해서 사실은 원래 계획에서 제외시켰던 인물인데, 브릭스에 갑자기 중동들이 사우디와 이란부터 해가지고 전부 손잡고 들어가서 브릭스를 키우겠다고 나오니까 미국도 할 수 없이 네타냐후를 불러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네타냐후와 손을 잡게 됐다는 거 저번 시간까지 얘기했고요. 애초 통제하기 힘들고 미국이 기축통화 패권전에서 지금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처럼 말을 잘 듣는 꼭두각시도 아니면서, 그래서 미국의 뜻대로 전쟁을 과연 잘 드라이브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시오니즘의 완성을 위해서 팔레스타인들의 학살에 더 공을 들일 게 뻔한데, 이런 미친개 같은 인물이었음에도 브릭스 반기로 갑자기 똥줄이 타게 된 미국은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이용할 건 얘밖에 없다 해서 중동에 다시 거대한 분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의 네타냐후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거죠. 결국 각자의 동상이몽이죠. 각자의 다른 목적을 안고서 이 전쟁은 출발하게 됩니다. 미국은
이 전쟁을 반드시 중동 전체의 분란으로 확대되기를 희망합니다. 안에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자치지구끼리만 싸우는 내전, 시빌워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웃 국가들로 분란이 커지기를 그걸 희망하고 그거를 네타냐후가 해주길 바라는 거죠. 대신 그 대가로 네타냐후가 팔레스타인을 학살을 해도 자기가 국제적으로 방패막이가 되어주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쉽게 국제 기구들이 압박을 해서 강제로 휴전시키지 못하도록 막아주기도 하고요. 동시에 네타냐후는 이번 전쟁에서 이런 식으로 미국의 도움을 받는 도중에 다시 한번 팔레스타인 테러, 미국이 이제 전 세계 여론과 막 이런 걸 선동을 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런 과거를 잘 모르고 이런 음모를 모르는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의 그 처음 하마스 침공했을 때 그 막 악마 같은 짓들을 더 부각시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처음에도 그렇게 감정에 호소를 했죠. 그래가지고 러시아에 들어가서 사업하는 유럽 기업들 앞에서 유럽 사람들이 시위하고 돈 벌겠다고 러시아에서 사업하는 저 나쁜 놈들 다 공장 철수해라 그랬습니다. 불과 1년 뒤에 근데 그 사람들이 다시 거리로 나와서 러시아 도와주다 우리가 죽는다. 원조 그만해라. 반대 시위를 하고 있죠. 이렇게 사람들이 훅훅 가면서 선동을 당하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전쟁도 마찬가지죠. 처음 터졌을 때는 감히 이런 역학관계가 있다라고 제가 영상을 올렸다가 지금도 이 이란 팔레스타인 전쟁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면 유튜브에서 검열이 되고 광고가 안 붙고 검토를 올리면 검토가 어쩔 땐 2시간 동안 무작정 검토가 되고 어쩔 때는 뭐 제재가 오기도 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이의 제기를 하면 재검토 요청을 하면은 유튜브에서 6달이 지나도 답이 안 옵니다. 하지만 다른 걸로 이의 신청을 하면 일주일도 안 돼서 답변이 돌아옵니다. 그런 식으로 뭐 미국에 대해서 이란에 대해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건 인공지능이 사실상 지금 검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가 무작정 다 나쁜 놈이고 극악무도한 악마들이고 잘못했다라는 거를 여론전을 다시 한번 세계인들한테 감정에 호소하면서 저놈들은 반드시 때려 죽여야 된다는 여론전을 다 펼쳐서 거기에 선동당한 사람들은 심지어 그 안에 그냥 엄마 아빠한테서 태어나고 어느 날 가자지구에 태어났는데 비인간적인 삶을 압제를 받고 있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친척 형제가 죽어가지고 거기에 다 분노가 치밀어서 하마스라는 극렬 꼴통 정파가 사람들의 지지를 제일 많이 얻게 돼서 거기가 이제 득세를 해서 거기에 정당이 되었는데 정파가 되었는데 하마스가 들어가서 저지른 짓 때문에 무차별 공습을 받고 아이들이 팔다리가 잘려나가고 죽고 해도 이미 선동당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교차 검증하거나 30분에서 1시간만 노력을 들여서 항쟁의 역사를 요새는 인터넷도 잘 돼 있어서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공부만 해도 얘네들이 이런 사절이 있고 사연이 있고 이런 곡해가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될 텐데 그런 건 안 하고 무조건 선동된 언론에서 보여주는 그것만 얘기를 듣고 더 이상의 노력은 안 하죠. 그래서 그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그러게 누가 하마스 지지하래? 너희들이 불러들이노 하니까 뭐 어쩔 수 없다. 당해도 할 수 없다 하면서 민간인과 아이들이 지난 넉 달 동안 세계에 4년 동안 전쟁에서 희생된 아이들이 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죽었는데도 당연하다. 이번 기회에 씨를 말려라. 이것은 2차 대전 때 히틀러를 나치를 지지하던 독일인들이 유태인에 대해 하던 입장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제는 그 선동에서 조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특히 이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오랜 역사관계를 훨씬 잘 알고 있던 서양에서는 처음부터 또 미국과 이스라엘이 세계를 선동해서 팔레스타인을 압제하고 뭔가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아이들과 여자들이 희생당하는 것까지 사실은 정당화시키고 있다 해서 굉장히 많은 시위와 데모와 또 하버드 대학 그런 데서 학생들이 데모를 하고 하버드 총장까지 나서가지고 저건 정당한 시위다 인정을 해주고 심지어 미국에 있는 유대인, 극렬 종파가 아닌 유대인들조차도 지금의 네타냐후 정권의 학살을 막으라고 시위를 할 정도인데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오직 이스라엘을 도와서 하마스를 지지하는 가자지구의 민간인들을 다 죽이는 이 작전을 지지하고 응원해주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웃지 못할 현상이 나왔던 겁니다. 10월 7일 날 하마스가 침공이 일어날 때 뒤에 이제 여러 가지 기사들이 뒤에 약 한 달, 2달 뒤에 서양 사람들의 그 유명한 기자들에 의해서 취재 결과가 나오는데 이미
하마스가 그날 침공할 거랄 거를 이스라엘의 첩보기관, 전 세계에서 첩보기관 제일 잘한다고 대단하다고 첩보력이 인정해 주는 게 모사드입니다. 그 다음에 CIA나 영국의 MI6고요. 이스라엘의 모사드와 CIA가 같이 이미 다 알고 있었다. 이미 정보가 있었다. 오히려 그 인접국인 이집트 정보국까지도 그 정보를 파악하고 조만간 일주일 안에 하마스가 너희 나라에 로켓포 막 쏜 다음에 아이언돔 무력화시키고 국경 넘어와서 뭔 일을 저지를 거다 보복이라고 알 아크사에 대한 그런 드디어 우리가 피해 보복을 한다 하고 그렇게 될 거라는 정보가 있다 하고 여러 차례 경고를 했다는 게 다 기사로 드러납니다. 침공 당일날에도 일부러 그 모든 경계나 이런 것들을 그쪽을 다 풀어놓고 허점을 보이고 그거를 유도를 했다. 얘네들이 일주일 안에 오겠구나 하면 어느 쪽으로 들어오게 이미 유도를 했다. 제가 뇌피셜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사가 다 있습니다. 이런 그래서 그들의 만행을 적극적으로 부각시켜 갖고 이 전쟁에 대해서 하마스가 이렇게 나쁜 놈이니까 이스라엘은 몇 배로 갚는 전쟁을 수행해도 이해한다 라는 그 지지를 모으려 했다는 사실이 그 뒤로 언론에 속속 밝혀졌으나 이미 서방 세계 언론들은 막강한 금융세력, 유대인 금융세력과 정치 세력에 의해서 바짝 통제되면서 그런 뉴스들은 두 번, 세 번, 2차, 3차로 재생산되지 못하고 그대로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매일 전쟁 초기부터 이 전쟁의 뒤에는 이란이 있다. 미국이 나서서 얘기를 했고 모든 나라들은 이란이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확정은 아니지만 심증은 이란이다 하면서 언제부턴가 계속 그런 식으로 떠들면서 이제는 뉴스가 나오면 모든 사람들이 뉴스만 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란이 뒤에서 또 헤즈볼라하고 하마스를 부추겨서 이 전쟁을 일으켰고 지금도 저렇게 뒤에서 지원을 해서 계속 이스라엘을 못살게 굴고 있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거기에 맞서 싸우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 안에서 정말 허접한 그 물자와 자원 이런 것도 없는 땅굴로 모든 것을 그 이스라엘이 24시간 감시를 피해서 땅굴로 모든 어떤 그 저항군 세력들이 움직이고 물자도 몰래 숨겨놓고 하는 하마스가 로켓포를 드럼통을 가위로 오려가지고 사제 로켓포를 만든 그 정도로 국방 어떤 군사력이 허접한 하마스가 민병대입니다. 게릴라고 그거에 맞춰서 지금 세계 최고의 군사력이라고 미국과 더불어 자랑하는 이스라엘이 그냥 자기들 땅 안에 자치지구 들어가서 쓸어버리는 학살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하마스를 잡겠다고 하면서 멍텅구리 폭탄이나 말도 안 되는 무기로 매번 여기 하마스가 있는 것 같다 하면은 무조건 건물 며칠을 한꺼번에 날리면서 수많은 민간인들, 아이들도 죽어가는데 그것이 지금 넉 달 동안, 5달 동안 이어져 온 겁니다. 당시에 제가 만들었던 영상이죠. 정말로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들이 하마스의 침공을 왜 몰랐을까? 아니면 일부러 유도하고 묵인했을까? 여기에서 관련 기사들, 서양에서 나온 기사들 제가 다 첨부했습니다. 당시 10월 12일 영상이었죠. 물론 이 영상은 굉장히 일부 사람들이 와가지고 테러리스트의 편을 드는 너 같은 놈은 정말 나쁜 놈이다 욕도 좀 하셨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하마스의 그 만행을 제가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인 거 알고요. 하지만 한쪽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쪽 얘기도 하면서 객관적으로 모든 숨겨놓고 선동당해서 축소되었던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관찰한 내용들을 영상으로 만든 거였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있는 기사나 영상들 한 번씩 정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 한 번씩 보시고요. 그 이후에 역시나 전쟁은 제가 그때 예상했던 것처럼 또다시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일주일이나 한 달 정도면은 간단하게 하마스 제압하고 끝날 것이다 복수전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었죠. 아예 가자지구 북부부터 남부까지 모든 건물과 기반시설과 인프라와 팔레스타인들을 아주 그 땅에서 다시는 못 살도록 차근차근히 밟아 나가면서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작전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의 모든 사람들 씨를 말리는 수준으로 결국 시오니즘의 완성이죠. 네타냐후 그 극렬 우파 정권의 지상 낙원을 건설하기 위한 자기들의 그 야심찬 계획이 시행된 겁니다. 이것을 보고 국제사회가 그 당시부터
이 부당한 복수를, 말도 안 되는 복수를 막으려고 유엔에서 십수차례 회의가 열리면서 국제협약을 다시 만들어 갖고 이스라엘을 멈추게 하려고 하지만 매번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의 거부권 행사, 또 미국이 이스라엘의 입장이 이해가 된다 하면서 방패막이로 무산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주변국들의 브릭스에서 뭔가를 해보렸던 중동의 어떤 주변국들의 경제적 피해는 점점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중동에서 다시 커다란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자신들의 앞으로 어떤 경제 개발 계획에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변 나라들이 앞장서서 하마스와 이스라엘에 대해서 휴전을 시키려고 중간에서 엄청나게 중대 노력을 하게 되지만 매번 휴전하려는 것처럼 하지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끝까지 이거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조건이다. 서로 기싸움을 하면서 사실상 휴전을 계속 결렬시켜 가면서 작전은 계속 수행하게 됩니다. 또 국제기구에서 적당히 중간에서 이 정도 조건으로 서로 강제로 휴전을 시키려고 해도 미국이 그것은 이스라엘의 억울한 입장을 도저히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휴전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한다 하면서 매번 미국이 혼자서 결렬시킵니다. 심지어 유럽, 프랑스 이런 애들까지 찬성을 하는데도 미국 혼자 거부권을 행사해 왔었습니다. 어제 뉴스를 봤더니 가자지구 그 병원에서 병원은 때리지 말라고 하는데 병원을 지금 방패로 해서 하마스가 있다 해가지고 그놈 때려잡아야 된다. 이스라엘이 그래갖고 북부 남부 최대 병원 네 군 다 공격했죠. 공격하면서 봐라 이 안에 진짜 이 하마스 땅굴이 있지 않냐, 무기가 있지 않냐. 하마스 땅굴과 무기는 어디 가도 다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그런데 이제 병원을 특히 방패막이로 했다. 당연히 그랬겠죠. 병원이 최대한 공격을 안 받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마스 거기 있는 민간인들하고 환자들은 다 우리가 대피시키고 하마스만 공격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국제조사단이 들어갔고 그 폐허가 된 그 병원 그 주변을 싹 지금 다 조사에 들어갔죠. 381구의 시신이 일단 나왔습니다. 20명의 하마스를 죽였다고 하는데 그 병원에 깔려가지고 또 완전 불도저나 탱크로 밀어가지고 땅속에 무슨 그 광우병 돌아가지고 소 막 단체로 막 죽여가지고 땅속에 묻은 것처럼 사람을 한꺼번에 이렇게 파묻은 그런 흔적들이 지금 다 나왔습니다. 어떤 시신은 탱크가 막 짓밟아가지고 도저히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시체들도 많았고요. 이 기사는 CNN에서 나온 겁니다. 결국 WHO와 UN 인도주 업무 조정국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병원에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UN 측은 예전부터 여기 들어가서 조사하겠다 했는데 이스라엘 측이 국제기구가 접근하는 걸 그동안 막아왔다고 합니다. 하마스 무장세력 200명을 사살했고 이스라엘 주장은 그리고 병원 건물이 파괴됐다. 하지만 죽은 사람들은 모두 무장세력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대신 그 안에 있던 의료진과 환자에게 우리가 절대 피해를 주지는 않았다라고 이스라엘은 계속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주장하고 다른 모습이 지금 너무나 많이 보인다는 기사입니다. 이미 가자지구에서 사망한 민간인은 최소 33,000명이 넘고요. 부상자는 약 7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미 10만 명이 지금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이 더 문제죠. 모든 인프라가 다 없어졌고 화장실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깨끗한 물도 없고 전염병이 돌고 잘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머리 위에 포탄이 떨어집니다. 현재 모든 사람들이 이제 북쪽에는 살 때도 이걸 보고 왜 도망가라고 피난처를 줬는데 왜 도망을 안 가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았죠. 너무 모르는 소리라서 오늘 그 얘기까지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조금만 찾아보시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착실하게 팔레스타인을 다 말살하는 홀로코스트 정책을 추진하는 동안 동시에 미국은 네타냐후는 자기의 과업인 팔레스타인 홀로코스트를 자행하는 동안 동시에 이제 미국이 주문한 미국이 방패막이가 되어주면서 대신 이것도 좀 해주라 한 게 있겠죠. 그게 뭡니까? 이 전쟁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자치지구만의 어떤 내전으로 끝내지 않고 그 지역 모든 중동의 이슬람 세력 대이란전으로 대이슬람의 예전 20세기 중동 전쟁처럼 이 일을 더 크게 확대하려고 처음부터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즈볼라, 뭐 옆에 시리아, 뭐 레바논, 요르단 막 저기에 지금 뭐 이란의 사주를 받은 우리 하마스하고 연결된 놈들이 저기 있다 하면서 계속 거기를 막 미사일로 때리고 날마다 국경에서 다른 나라들하고 계속 쌈딱처럼 쌈을 걸게 되죠. 5달 동안 쉬지 않고 그런 일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기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매번 우리는 레바논, 헤즈볼라 이런 애들하고 한판 붙겠다라고 매번 선언을 하게 됩니다. 헤즈볼라도 지지 않고 붙겠다. 팔레스타인의 학살을 그만 멈춰라. 그러지 않으면 우리 너희들 이스라엘 가만두지 않겠다 경고를 하죠. 이란이 그런데 나와가지고 매번 뒤에서 큰일은 하지 말라고 진짜 심각한 선은 넘지 말라고 오히려 헤즈볼라를 오히려 이란이 말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란과 사우디도 이 작전의 진짜 목적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전쟁이 딱 터질 때부터 미국과 이스라엘이 여론 마이크 잡고 나와서 하마스의 뒤에는 무조건 이란의 지시가 있었을 거다. 이 모든 전쟁의 진짜 빌런, 우리의 상대는 악의 축은 이란이라고 열심히 여론전을 열심히 펼치는 와중에도 이란은 매번 정식 공식 성명을 발표하면서 자신들은 하마스와 아무 연관이 없다. 오히려 하마스한테 왜 이런 짓을 저질렀냐고 책망을 했다. 헤즈볼라한테도 절대 경거망동 하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라고 매번 변명을 하고 발표를 하게 되지만 이런 보도들도 실제 나왔는데 2번, 3번 재생산이 안 되고 조회수도 별로 없이 맨날 묻힙니다. 그리고 서방 세계 언론에서는 제대로 무슨 보도 지침이 있는 것처럼 제대로 보도되지가 않습니다. 대신 서방 언론들은 매번 누군가의 의도대로 매번 이 모든 전쟁은 사실상 이스라엘과 가자지구의 싸움이 아니라 이란의 지시를 뒤에서 받고 있는 이 못된 이슬람 극렬 하위 세력과의 싸움이다. 즉 실제로는 직접 나서지 않지만 이란과의 싸움을 대리전을 지금 치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은연중에 계속 사람들한테 뉴스를 통해 선동하고 세뇌시키게 됩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렇게 또 어마어마한 이 학살을 당하는 걸 보면서 주변에 같은 종교를 가지고 같은 지역의 민족이고 친척인 주변의 이슬람 국가들은 당연히 날마다 분노하게 되고 날마다 거리로 뛰쳐나와서 격렬한 시위, 반미 시위, 반 이스라엘 시위를 벌이면서 그 나라 국가 수장들한테 뭐하냐. 특히 이란에서는 이슬람의 어떤 혁명, 이슬람 혁명 그런 무장 그런 세력들이 더 행동에 당장 나서자라고 정치권에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사우디와 이란은 이 덫에 걸려서는 안 된다. 이대로 우리가 어떻게든 이 덫에 걸리지 말고 이 함정을 피해서 약속대로 경제 협력을 해서 브릭스에 가서 둥지를 틀고 새로운 경제권을 만들어서 경제 협력을 하자. 그렇지 않으면 맨날 사우디는 미국의 치맛바람에서 못 벗어날 것이고 그리고 이란은 맨날 이 서방 스위프트 경제 제재에서 못 벗어나서 지난 몇십 년 동안에 그 암울했던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상대를 해주지 않으면서 혼자 끙끙 앓으면서 경제 제재를 받았던 여기에서 벗어날 방법은 절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브릭스만이 유일한 희망이다. 그래서 중동에서 더 이상 더 큰 전쟁을 절대 키워서는 안 된다라는 걸 알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표면으로 나서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의 친척과 민족과 동포와 같은 그 교인들이 날마다 저기에서 민간인과 아이들까지 죽어가는 것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이슬람의 무장 세력들, 물론 이 사람들도 이슬람 꼴통들이긴 하죠. 절대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슬람 무장 세력 너무 불쌍해, 이 사람들이 착한 편이야,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너무 극단적인 이분법적 사고로 보는데 익숙해져 가지고 이런 얘기 하면은 벌써 막 인상이 찡그려지고 가슴이 막 불편합니다. 저 새끼 저런 식으로 얘기해서 세상에 안 좋은 얘기를 퍼뜨리네 하고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 잘 압니다. 한 번 더 오해 없도록 좀 부탁 말씀드리고요. 결국 일부 헤즈볼라 세력과 예멘의 후티 반군 등이 이란이 하지 말라 하는데도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못 참습니다 하고는 국경지대에서 계속 이스라엘과 항쟁을 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항상 내놓는 얘기가 팔레스타인 학살, 가자지구 작전을 멈추면 우리도 더 이상 이 짓을 안 하겠다라고 항상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보셨듯이 시간이 갈수록 네타냐후 정권의 학살과 만행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으로 커지게 되었고요. 또 우리나라와 달리 과거부터 이런 역사 관계를 비교적 그 지역에서 소상히 알고 있던 서구 사회에서도 처음에는 미국이 꽉 잡고 미국의 영향력으로 미국이 무서워서 부당하게 그 사람들이 입을 틀어막았지만 사람들이 점점 여기저기서 못 참는 사람들이 나오고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제 유럽도 미국 편을 안 들고 이스라엘 이거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 하면서 서방권 곳곳에서 서방 시민들도 나와서 데모를 하고 이스라엘과 미국을 오히려 비난하는 소리들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유대인과 배후 금융 세력 또 미국이 각종 그 많은 외교적인 정치적인 영향력, 경제력, 문화계의 어떤 그 중요 권력을 자꾸 휘두르면서 압박을 하죠. 그래서 미국에서 대표적인 사건이 일어났었죠. 얼마 전에 1월 달에 하버드 총장 지금 그런 이념 논쟁 60년대 메카시즘 열풍 우리가 얼마 전에 영화 오펜하이머에서 봤던 것처럼 빨갱이였던 그런 이란을 지지하는 그 못된 세력이냐 아니면 너는 자유 수호의 정의의 편이냐 나누면서 이런 식 이분법적 사고로 결국 이 사람을 모가지를 쳐내고 쫓아내죠. 하버드대 총장을. 어떤 그 젊은이들의 어떤 그런 거를 의사 표현을 인정해줬고 조장했다 해가지고 유대인 혐오 그런 걸 조장했다 해가지고요. 일론 머스크 역시도 직접적으로 팔레스타인 사람을 지원한 건 아니지만 이 모든 돌아가는 꼴은 결국 유대인 놈들이 지들한테 유리하게 뭔가 지금 국제 정세를 조종하는 그런 움직임 중에 하나다라는 거에 대해 은근히 동조하는 답변을 달았다가 X에서 모든 유대인 압박으로 광고주들은 다 떠나게 되고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에 직접 가가지고 네타냐후 앞에서 창피하게 카메라 앞에서 끌려다니면서 이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 하마스가 이렇게 나쁜 짓을 했군요. 제가 그걸 몰랐습니다. 개과천선하겠습니다 하고 끌려다니면서 그 창피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돕겠다고 들어가던 국제 지원기구, 인도적 지원기구 예전처럼 또 어쩌다가 뭐 오폭됐는데 위험지구 내가 위험하다고 했는데 기어이 들어가더니 총 맞았네, 폭탄 맞았네 하면서 국제 원조기구의 다국적 그런 유엔 조직 직원들도 다 계속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위험해서 못 들어가겠다 해서 아예 원조를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점점 서방 사회에 분노를 더 사게 됩니다. 그래도 미국과 금융세력은 뻔뻔하게 버티고 여론을 계속 막아내면서 어떻게 해서든 이 전쟁에 이란이 못 참고 직접 참전하게 될 때까지 계속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저렇게 더 무참히 학살하게 만들고 미국도 이란이 안 나오니까 이제 가세해서 이 핑계 저 핑계 뭐 후티 반군부터 해가지고 이런 핑계를 대면서 주변 국가인 이스라엘 내부 가자지구가 아니라 바로 옆 나라인 사우디하고 붙어있는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등에 원래부터 있던 그 이슬람 세력을 다 때려잡아야 된다 하면서 미국도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맨날 거기다 미사일 퍼붓고 작전 수행하고 이런 식으로 공습까지 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란이 직접 참전을 안 하더라도 이미 몇 달 동안 중동 지역 그 지역의 경제는 전쟁 이후로 더 비참하게 박살이 났습니다. 특히 사우디는 금년 1월부터 정식으로 브릭스에 가입하면서 약속되어 있었던 경제 협력을 다 국제 결제 어떤 그 무역 체제부터 해서 같이 하기로 했던 거를 워낙 여기에 지금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니까 일단 보류를 해놓은 상태로 무기한 연기가 되어 있고요. 2인자, 경제 대국 2인자인 아랍에미레이트 역시도 지금 사우디 형님이 안 들어가니까 지금 브릭스 안에서 뭐 공식 활동을 하지 않고 눈치를 보고 있고요. 이제는 미국과 서방이 아랍에미레이트를 회유하려고 요새 이제 장안의 화제인 AI 인공지능에 대해서 아랍에미레이트 너희들한테 어떤 협력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걸 미끼로 내걸으면서 지금 회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까지 눈 하나 깜짝 않고 미친 게 네타냐후를 지지만 하던 미국에 변화가 슬슬 3월 달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제가 지난 이란 시리즈 1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과 트럼프의 지지세가 막상막하의 경합을 보이는 가운데 이제 11월 대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디가 중요해졌냐? 캐스팅 보트가 되는 7개의 경합주 스윙 스테이트에서 누가 박빙의 차이로 더 많은 지지세를 확보하냐가 가장 중요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와일드 카드를 쥐고 있는 애들이 누구냐 보니까 바로 미국 내 무슬림들. 이번 팔레스타인 학살로 원래는 바이든의 아주 절대적인 지지층이었다가 바이든한테도 완전히 돌아서고 보이콧을 선언하는 바로 그 미국 내 무슬림들의 표들을 다시 민주당 쪽으로 가져와야만 이번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키포인트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3월부터 바이든이 갑자기 네타냐후와 이스라엘을 비난하면서 좀 더 거리를 두고 자신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휴전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버티기만 하던 미국이 3월 달에 드디어 유엔에서 갑자기 또 한 번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어떻게든 국제적으로 이스라엘 전쟁을 막는 그런 간섭력, 구속력을 시행을 할 수 있는 뭔가 휴전안을 티격태격하면서 겨우 합의안을 만들고 표결에 붙이는데, 이번에는 미국이 결국 열 몇 번 만에 알겠습니다. 저도 차마 찬성표는 못 던지지만 기권하겠습니다 하고 미국이 기권표를 던지게 돼서 그 법안이 통과가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즉 이제 미국도 자신들도 이스라엘이 어떻게든 앞으로 휴전을 해야 되고 더 이상 팔레스타인 주민들에 대한 학살을 멈추기를 원한다고 갑자기 태도 전환을 하게 된 겁니다. 바로 이것은 앞으로의 경합주 미국 선거에서 캐스팅 보트를 움켜쥔 미국 내 무슬림들의 마음을 다시 되돌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변했죠. 얼마 전부터 바이든도 노발대발 초유의 경고로 최후 통첩을 하면서 네타냐후한테 이 미친놈아 하면서 이렇게 되었죠. 바이든도 이제 유럽이나 다른 서방 세계처럼 미국을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말 너희들이 비인도적인 국제법 다각인 학살을 하고 있다. 확실하게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도 그래도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긴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 3월 25일에 있었던 유엔 결정회의에서 휴전 촉구 결의안이 드디어 석 달 만에 어렵게 채택되는데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채택을 했죠. 찬성이 14표고요. 반대는 1표도 없었고요. 원래 미국이 반대할 줄 알았는데 미국은 기권표 1표, 미국의 기권표 1표로 통과가 됩니다. 결의안이 채택되자 아주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회의장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정말 여러 나라들이 좋아했다고 하죠. 이번 결의안은 한국을 포함해서 안보리 내 10개 비상임 이사국이 공동으로 발의를 해서 어느 한쪽 이스라엘한테도 뭐 억울하지 않게 하마스한테도 억울하지 않게 양쪽 입장을 다 조율한 그런 휴전안이 어떤 휴전안이겠냐 해갖고 10개 나라들이 다 이렇게 조금씩 손봐가지고 결국 하나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것을 표결에 붙였는데 비상임 이사국들이 공동 발의한 것을 워낙에 상임 이사국들 중국, 러시아, 미국은 지들 뜻대로 유리한 대로서 절대 합의를 안 보니까 비상임 이사국 10개 나라가 하도 답답해서 얘네들이 나선 겁니다. 제일 힘있고 지구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한다고 자부하는 5개 나라가 자기들 정치 이권 때문에 절대 합의를 볼 생각을 안 하니까 나머지 나라들이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나서갖고 비상임 이사국들이 공동 발의해서 붙여서 형님들 제발 이건 인간적으로 결의합시다고 채택된 건데 유엔에서 이런 일은 첫 번째 사례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은 엄청나게 유엔을 비난을 하면서 난리를 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상임이사국의 어떤 안보리 상임이사국까지 어떤 표결까지 얻게 돼가지고 지금 이 결의된 내용은 이때부터는 국제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에 따라서 휴전을 해라 해서 안 하면은 유엔의 어떤 유엔군까지도 출동할 수 있는 구속력이 생기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드디어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미국과 어떤 그 강대국들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이 전쟁에 어떤 면이 정당하지만 하마스가 뭘 잘못했지만 하지만 어떤 면이 부당하고 지금 이게 얼마나 국제법을 어기는 학살인가를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끌어내리려고 이스라엘이 막 지금 이 사람도 어떻게 끌어내리려고 막 노력을 많이 했었죠. 그래도 굴하지 않고 정말로 대단하죠.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당시에 이 사람 보고 참 정신도 없다. 하마스 편을 들어주네. 참 이 정신없는 놈이 유엔 사무총장이네. 욕도 많이 하는 댓글도 제가 봤었습니다. 표결이 나오고 나서 구테우스 총장은 안보리 결의는 이제 반드시 이행돼야만 한다. 실패는 용서받지 못할 것. 자, 이제 이스라엘 말 들어라. 니들 어떡하나 보자 하고 엄격하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즉 4월 초에 와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유엔 말 안 들으면 유엔 전체를 상대로 해야 되는 버거운 상태가 된 겁니다. 이로써 바이든은 무슬림한테 조금 자 이제 화 풀어. 나도 이 정도로 노력했잖아 하고 좀 얘기를 건넬 수 있는 상태가 된 거고요. 마침
이스라엘 안에서도 어떻게든 인질의 생명이 중요한 게 아니냐. 그러면 하마스도 지금 인질 처음에 뭐 다는 못 돌려줘도 이 정도는 우리가 휴전하면 뭐 돌려주겠다 말을 하는데 지금 하마스한테 보복도 할 만큼 다 했고 솔직히 이 정도면 분에 차고 넘칠 정도로 지금 가자지구 뭐 75%인가 기반시설 쑥대밭을 만들었고 사람도 저렇게 많이 죽였으면 이제 그만 우리 잡혀간 인질들 가족들 풀어주게 협상을 좀이라도 해야 되는데 아예 all or nothing으로 이 조건 아니면 우리는 협상할 수 없다고 네타냐후는 계속 일부러 협상안을 뒤로 물리면서 전쟁만 계속 이어가죠. 그래서 이스라엘 국민들도 네타냐후한테 분노하게 됩니다. 가만 보니까 너희는 인질의 목숨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조건 가자지구나 이런 거 쑥대밭 만들면서 이 전쟁을 계속 몰고 가는 그 시오니즘 교리 완성 그것만 중요한 놈들이구나 해가지고 이스라엘 국민들이 이 전쟁 와중에도 다 들고 나와서 네타냐후 끌어내려라 하면서 아주 밀란 수준으로 격렬한 데모가 계속 일어나게 돼서 네타냐후 정권이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었죠. 그런데 이제 미국도 저런 식으로 살짝 돌아서고 유엔에서 표결이 돼서 언제까지 이제는 이 전쟁 끝내라 너 두고 보자 하는 거 아는 거 이제 가만 안 있을 거야 하고 국제기구의 압력까지 받게 됩니다. 사면초가에 빠졌던 거죠. 바로 3월 말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미국의 방패막 없이 국제사회의 압박을 받으면서 이제부터는 이대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학살을 끝내야 할까요? 겨우 그 사람들에게 이 생지옥이 끝나는 때가 마침내 온 것일까요? 5달 만에? 그리고 이란은 그동안 그 안에서 무장파와 강경파, 이슬람 혁명 세력들이 그리고 또 주변의 모든 이슬람 국가들이 이란이 제일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큰 형님인데 왜 지금 이렇게 학살을 당하는데 이란은 뒷짐만 지고 있냐 나서지 않냐고 계속 비난받고 안에서도 국민들이 데모하면서 돌 던지고 뭐 하는 거냐 지금 하는데도 끝까지 이 전쟁에 말려들지 않으려고 계속 참고 참았던 이란은 그 참은 게 이제 결실을 봐서 마침내 이 전쟁이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이 분쟁이 끝날 수 있는 걸까요? 이처럼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에 이란을 끌어들이고 싶었던 그들의 5달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이제 휴전이 될 것 같은 분위기가 급 형성이 됩니다. 3월 말에. 그러나 이 지금까지 흐름 1, 2, 3부의 흐름에서 기축통화 패권이 가진 이 욕심을 보셨다면 절대 그렇게 순순히 될 리가 없겠죠. 금융 세력들에게 지금 선거보다 바이든 재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기축통화 패권입니다. 그것은 사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지만 이미 이 지구를 세계 정복을 끝내서 세계를 실제적으로 경제 식민지로 다속국으로 만들어서 정복하고 있고 그래서 전 세계인을 경제 노예로 삼으면서 군림하고 있는 바로 지구 전체 90% 이상의 부를 상위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독점하고 있는 1등 티켓표인데 이거를 포기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역시나 이렇게 잘 될 리가 없다 했더니 결국 일이 바로 터졌죠. 그러고 나서 며칠 안에 뭐가 터졌습니까? 이스라엘이 바로 자기 나라도 아니고 타국에 있는 타국 수도 우리나라 명동 한복판에 있는 그 나라의 이란 영사관을 전투기를 그 나라 서울까지 띄워가지고 직접 전투기로 때린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국제법, 국제질서상 용납받을 수 없는 선제 공격이고 직접적인 전쟁 선포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국제법상 자국의 영토와 똑같이 취급받는 타국의 영사관에 그것도 시리아의 수도 한복판에 있는 영사관을 전투기를 이용해서 타격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1950년대 6.25 동란 때 북한이 갑자기 탱크를 몰고 휴전선을 넘어와서 전쟁을 일으킨 기습 침공하고 다를 바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이것만은 이란으로서도 도저히 그냥 묵과할 수가 없는 도발인 겁니다. 설마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이스라엘이 아무리 미친놈이라고 해도 아무도 사실은 상상을 못했었죠. 이제는 이것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이 문제가 아닙니다. 휴전하든 말든 그것과 상관없이 이란으로서는 자국의 영토가 직접적으로 공격받은 셈이고 그 안에서 자기들을 아주 중요한 고위 관리들이 여러 명 죽어나간 겁니다. 즉 자기 나라에 대한 공습과 선제적인 전쟁 도발이 일어난 마당에 이것마저도 아무런 대응을 안 한다면 그야말로 이런 이란 지도자는 그 안에 내부 반란으로 실각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아주 무능력한 지도자다 해서. 그런다고 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원하는 대로 이란도 강력 대응을 하게 되면 기다렸다는 듯이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걸 또 이용해서 얼마든지 중동 이제는 이란과 하마스의 내전이 아니라
중동 전체의 분쟁으로 여론을 또 확 환기시키고 분위기를 키워가면서 이란이 잘못했다 하면서 이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나서야 된다, 또 여러분들을 다 선동하고 세뇌할 거고, 그래서 이제 중동 분란은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시빌 워가 아니라 서방 세계 전체와 악의 축 이란 세력과의 중동 전쟁으로 어떻게든 확대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마치 우크라이나 전쟁을 서방 세계 전체와 악의 축 빌런 푸틴과의 전쟁 축으로 지금 2년 동안 3년째로 진화시킨 것처럼 말이죠. 현재 이란은 그런 큰일을 당하고서도 일주일 넘게 지금 안 나오면서 궁리만 하고 고민만 하고 있죠. 그 이유는 여러분도 짐작하셨겠지만 이 대응을, 보복을 일단 어떻게 해서든 자국 내 강경파의 그 불만과 원성을 풀어줄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의 공격 강도로 적절한 보복도 일단은 해야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걸 핑계 삼아서 서방 세계와 거대한 중동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는 겁니다. 어떤 대응 방식이 과연 합리적인가?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이제 끼치게 될 유가 등의 경제 영향이 오면 이것이 자기들이 브릭스에서 어떤 경제 제재를 지금 서방으로부터 피하면서 브릭스 안에서 협력을 하기 위한 어떤 유가 생산이나 유통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자신들한테는 또 어떤 이익이나 손해가 올 수 있는가, 이것도 계산기를 열심히 두드려 보면서 어떤 대응 매뉴얼을 취해야 할지. 일단 대응하면은 이스라엘도 또 반대로 또 대응할 거 아닙니까? 미국은 또 어떤 식으로 선동하면서 나올 수도 있고, 그럴 때 또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하나. 2차, 3차 서로가 바둑의 9수를 미리 두듯이 대응 매뉴얼을 지금 일주일 동안 고민하면서 짜놓고 있는 걸 겁니다. 그러면서 사우디 같이 브릭스 안에서 협력하기로 한 나라들과도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조율하고 있는 중이겠죠. 여러 가지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조만간 보복을 할 거지만 이란이 직접적으로 타겟이 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헤즈볼라 같은 하위 세력을 시킬 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하지만 일주일 동안 이란은 계속 미국에 공격을 해서 이 전쟁은 우리끼리의 정당한 보복이니까 미국은 절대 여기에 끼어들지 말아라. 미국은 공격받지 않으려면 비켜 서 있어야 된다. 만에 하나 또 미국이 어디 다치게 되면 미국도 그거 이용해서 가만 안 있는다고 미국도 연합국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란을 제재하려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이미 바이든은 네타냐후 보고 3월 말에 이제 니들도 유엔 말 듣고 휴전해라,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이후에 이미 3월 달에 미리 1, 2월 달에 계약했던 24조 규모의 전투기와 많은 무기가 이미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아니 이제 휴전하고 전쟁 그만하라면서 저 많은 무기를 다 건네주는 게 말이 됩니까? 미국 안에서도 기자들이 물고 막 물어 뜯었죠. 하지만 국무부는 원래 계약된 조건이기 때문에 예전께 그냥 넘어가는데 이건 막을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이란 영사관을 때린 다음에 가자 지구에서 많은 군대를 철수시켰습니다.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제 또 이스라엘이 미국의 압박을 받아서 슬슬 가자 지구에서 휴전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고 기대를 가졌지만 전혀 그게 아니다라고 네타냐후가 직접 얘기를 했고, 또 일주일 동안 이란이 뜻만 들이고 들어오지 않으니까 하마스에서 휴전 협상이 기본 조건이 또 성립이 됐다, 곧 휴전할 것 같다, 그런 뉴스가 나왔었지만 바로 그 다음날 또 라파 지구에 또 공습을 하면서 휴전이 또 물 건너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 일주일 동안 오히려 위쪽에 헤즈볼라 세력, 또 지금 주요 어떤 레바논 깊숙한 곳까지 또 한 번 이스라엘 전투기가 출격을 해서 헤즈볼라 정예부대에 엄청난 공격을 가하고 가자지구를 다시 또 일주일 동안 쉬지 않고 또 때리면서 휴전 같은 건 다 물 건너가게 만들면서 빨리 들어와라. 이란 니네가 적당히 여기서 미적미적 보복을 안 하고 있으면은 더 많은 일이 터지고 더 많은 팔레스타인들이 학살되는 걸 계속 보여주면서 제발 빨리 들어와라 하고 일주일 동안 계속 자극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야만 또 이란과 싸우기 위해서 이 전쟁을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 하면서 네타냐후도 자기 나라에서 실각되지 않고 또 극렬 우파들을 더 집결시켜가지고 이 전쟁을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선택과 결정은 이란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드디어 어제 뉴스가 나왔죠. 이란이 앞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어떤 미국 정보부의 어떤 그런 이제
정보를 흘려받고 24시간에서 48시간 이번 주말 사이에 이스라엘이 공격할 것 같다라는 구체적인 정보가 나왔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어제 하루 동안 그동안 제일 많이 오른 주식들을 다 팔고 단기간에 며칠 동안의 어떤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익 실현하고 다 빠져나가느라고 어제 하루 주식시장이 출렁이기도 했습니다. 이란은 이 작전에 앞서서 이미 제3국인 오만을 통해서 미국에 계속 이번 보복 대응은 절대 전면전이 아니다. 하나의 어떤 이스라엘의 자기 대사관 침공에 대해서 정당한 복수 한 번으로 단판으로 끝내자. 통제된 방식으로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일을 절대 자기들은 이제 전쟁을 절대 보복은 해야겠지만 이것을 전면전으로 전쟁으로 키우고 싶은 마음은 없다는 걸 계속 서방 세계에 사실은 이란도 열심히 홍보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내용들은 두 번, 세 번 재생산이 안 되고 우리한테 전달될 때는 오히려 이제 모든 게 이제 한쪽의 어떤 편향적인 시각으로만 전달이 돼서 모든 사람들이 이 전쟁을 지지하도록 만드는 게 그들의 목표죠.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이스라엘에 있는 자국민들한테 하루 이틀 사이에 다 피신하거나 안전한 곳에 대피하라고 지금 열심히 경계령이 오늘부터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미국은 열심히 보시는 것처럼 이란한테 이번 공격을 중동 위기를 확산할 명분으로 삼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미 이란이 어떤 식으로 머리 써서 어떤 식의 대응을 하든 간에 모든 중동으로 위기가 전쟁에 번지는 것은 모두가 이란 때문이다 라고 처음부터 몰고 가려고 딱 각 잡고 있죠. 이미 서방에서도 정말로 확전이 되게 되면 오히려 실각하려는 네타냐후가 또 한 번 정치적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평가도 미리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단순히 크림반도 전쟁 때처럼 국제적 분쟁으로 끝날 것이라고 그 당시도 생각을 했었죠. 월가의 전문가나 뭐 이런 사람들 다 나와서 전쟁은 길어봤자 보름 간다. 길어야 한 달 간다.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을 때 바닥에서 줄 기회다. 항상 그렇다. 전문가들 그때 여러 명 나오셨죠. 하지만 그때도 제가 얘기하고 블로그에 글 적었던 것처럼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 지금 현재 3년 지난 지금 3년째인 지금 전체 나토와 러시아의 대립으로 승격이 됐죠. 이제는 이스라엘 전쟁도 작년에 10월 7일에 터졌을 때 제가 유튜브에도 영상을 만들고 블로그에도 글을 쓴 것처럼 이 전쟁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어떻게 해서든 중동 전체의 확전으로 끌고 갈 거다. 근데 이번에는 이란은 끝까지 발을 안 들이려고 노력할 건데 어떻게 되나 보자 한데 결국 지독하게도 이렇게 끌고 가고 있죠. 더 문제는 이제는 아시아의 일본과 대한민국도 이미 이 유럽 나토 전선에 동참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또 결국 중동 전선도 유럽 전선처럼 전 세계가 2차 대전 때처럼 전부 어느 한쪽을 지지하고 지원해주고 하면서 한쪽 한 다리씩을 걸치는 또 다른 세계적인 전선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결국 지구의 최고 경제 패권을 계속 이어가고 싶은 기축통화 권력을 이어가고 싶은 어떤 세력들의 정치적인 욕심 때문에 이런 사정을 잘 모르는 대부분의 일반 세계인들을 감정적으로 이념과 진영 논리에 경색되게 만든 후에 선동하면서 계속 이 전쟁은 할 수밖에 없네. 저놈들이 나쁜 놈들이니까. 저놈들 완전히 말살 시킬 때까지는 가야지. 응원하게 만드는. 그 지역에 힘없고 백없고 소외된 민간인과 아이들이 계속 죽어가는데도 사람들이 이 전쟁이 정당하다고 지지하게 만드는 이것은 사실 오래전부터 우려하고 예상해왔던 흐름이었습니다.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하고 만든 초기 영상 중에 이 얘기부터 했었죠. 작년 2023년 2월 13일 날 1년도 훨씬 전에 2023년 내 또 다른 전쟁의 위협이 있다. 중동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말씀드렸고요. 또 앞으로 대만을 둘러싼 아시아 전선에서도 똑같은 국제적 긴장과 전쟁 이걸 세팅을 해놓을 것이다. 요 얘기도 그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이로 인해서 수많은 약자와 어린이들이 무참히 희생되고 있습니다. 이 비극을 우리가 막으려면 하나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전쟁의 진짜 이면을 이해하고 매번 우리 주변에서 나오는 이 정보들, 누군가에 의해서 입맛대로 재단된 이 정보들에 의해서 사람들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감정적인 그런 선동에 우리가 선동당하지 않고 벗어나서
진짜 인류를 위하는 목소리를 우리가 단체로 내야만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팔레스타인, 이란이 그래서 억울하다, 착하다 하는 거 아닙니다. 이놈들도 나쁜 짓 엄청나게 많이 했고 분명히 악의 세력입니다. 차라리 미국이 착하게 보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느 편이 낫다. 그래서 너는 흑이냐 백이냐, 흑백 논리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너는 어느 편에 서서 지지할 거냐. 그럴 때 정말로 어떤 큰 세력들의 자기 이권에 따라서 이 사건들을 이용하고 끌고 가는 와중에 정말 그 민간인들과 아이들이 지옥에서 그렇게 죽어가고 폭탄에 팔다리가 잘려가지고 울고 있는 그 10살도 안 된 아이들 앞에 가서 여러분은 정말 거기 가서 그 아이들의 눈을 바로 코앞에서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누가 하마스를 지지하래? 너희들이 그렇게 다 니네 엄마 아빠가 잘못한 거니까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이렇게 되지 맙시다. 힘을 키웁시다. 그 앞에서 얘기할 수 있나요? 우리가 조금씩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중요한 거는 누가 이기고 누구의 악의 축을 박멸하느냐가 아닙니다.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을 더 막고 진짜 인류가 나아가야 될 길이 어딘가. 이런 전쟁은 매번 똑같이 일어났고 이런 이념적인 선동과 사람들의 감정에 호소하는 선동은 매번 일어났고 그래서 매번 똑같은 전쟁이 인류 역사 이래로 수천 년 동안 매번 일어났고 그래서 한쪽이 이기면 그러면 정말 평화가 왔냐? 아닙니다. 매번 반복됐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하나의 문명들이 매번 지시와 반목과 대립 속에 멸망해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인류의 6번째 문명인데 지금 똑같은 실수를 똑같이 반복을 하면서 또 다른 지금 멸망과 멸종으로 가려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인류를 위하는 목소리를 뭔가 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금씩 생각을 바꾸게 되고 조금씩 다른 목소리를 단체로 내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정치인들과 세계 정제인들을 압박하게 되고 그들도 결국은 계획을 바꾸게 되는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는 날이 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